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정치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단일화를 하지 않고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까지 살펴보시죠.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재명 후보의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주를 방문했는데 직접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6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권력자도 국민을 배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주 4.3 사건에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비유를 했는데 그러면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를 없애겠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4.3 사태를 기점으로 그동안의 법적인 프레임이었던 지난 비상계엄을 좀 약간 국민 도덕 그리고 감정 이런 어떤 국민 정서적 프레임으로 좀 바꾸려는 시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내란, 피의자 이러면은 굉장히 조금 멀어 보이고 커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 우리가 억울하게 당했다. 이게 국가가 폭력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당한 것이다라는 어떤 감성적 접근으로 좀 더 감성적 그리고 머리에 각인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예, 어떤 의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최근 좀 급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소위 말하는 중도 보수론, 보수 외연 확장에 힘을 쏟다가 최근의 메시지를 보면 다시 좀 예전의 강경한 모습, 강성 진보층에 소구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예.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도 물론 저는 과거사 문제나 역사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이기고 있는 후보나 자신감 있는 후보는 주로 실용이나 경제, 민생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상대적으로 급할 때 과거사나 역사 문제를 비중 있게 언급하는 경향 등이 양당 모두 공이 드러나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타이밍에서 뭐 내란이다 또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 등을 유독 많이 강조하고 있고 과거의 역사적 문제를 이 본인의 주요 캠페인 중심부로 끌고 와서 국가폭력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격차가 그래도 좀 나는 편입니다만 추세가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추격과 보수 결집의 추세가 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집토끼라고 생각하는 전통 진보층에게 강력하게 호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이 비단 저 제주에서의 유세뿐만이 아니라 최근 며칠 사이 이재명 후보나 선대위에서 나오는 어떤 메시지나 캠페인에 좀 묻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오늘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도 공약을 했습니다. 국민 권리 실현을 돕는 기구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공약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예. 보편적 복지가 강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보의 정책이 맞냐라는 비판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기본사회위원회는 뭐냐면 국민의 삶에서 기본권들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이라는 어떤 시리즈를 업그레이드한 공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그다음에 복지, 정치 이런 쪽까지 국민이 기본권이라는 것이 강화되고 높은 수준의 기본권을 누리게 하는 것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는 공약으로 보입니다. 예, 이 후보 간판 정책인 기본사회 공약을 다시 꺼내들었다는 건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라고 봐야 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또 전통 진보층,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최근에 경제 문제로 이재명 후보가 타격을 좀 입었습니다. 커피 원가 120원 운운하는 발언이나 호텔 경제학 등이 여러 온라인 사이트에서 특히 젊은 세대와 직장인 중심으로 많은 반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경제 문제로 사실은 타격을 입었는데 가장 진보 성향에 해당하는 경제 정책인 기본소득 관련된 프레임을 다시 들고 나왔다는 건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저는 이미
이재명 후보 스스로 나 대통령 다 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오만함이 느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커피 원두 원가 120원이나 호텔 경제학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잘못 설명했다라고 인정하고 수습하면 그냥 넘어가는 문제인데 이게 엄청난 전국적 화제가 됐는데도 유세 현장에서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그리고 이건 경제 모르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다라면서 본인의 어떤 잘못된 의사를 굽히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기본사회, 사실 이재명 후보도 중도를 소구할 때는 약간 숨겨두었던 기본소득 관련된 공약을 다시 꺼낸다는 것은 나 옳다, 난 틀리지 않았다. 계속 내 길대로 마이웨이로 가도 어차피 지금 지지율 보면 내가 대통령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그런 고집이 느껴져서 제가 어떤 기시감이 드냐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아무리 틀렸다 전문가들이 말을 해도 끝까지 고집하다가 결국 부동산으로 정권이 꺾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경제정책 아무리 틀렸다 주변에서 말해도 계속 이렇게 마이웨이를 밀어붙이다가 좀 큰 화를 입는 것은 아닐까. 그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기시감이 이재명 후보의 최근 발언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개혁안을 내놨는데 대통령 임기 단축도 재차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받을 만한 게 국회의원 수를 10% 감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사당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으니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안을 발표한 것 같고요. 임기도 3년으로 다음 총선과 맞추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개헌과 이 대통령 임기 단축, 나아가서 국회의원들의 특권 해제와 국회의원 정원수 감축까지 우리 국민들이 평소에 생각해왔던 기득권 내려놓기를 앞장서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지금 현재 기득권인가? 국민의힘이 얼마 전까지는 여당이었습니다만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은 고작 107석의 소수 원내 2당이 되었죠. 지금 기득권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다. 그리고 이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 어떤 전략이라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야말로 좀 조급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던지는 것 같아요. 국민이 원하는 거는 심판이고 과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건데 과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미래의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누가 믿을까요? 과거에 그러면은 그 오만한 정권이 그렇게 폭주를 할 때 김문수 후보는 어디에 있었으며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국민들이 진짜 국가 폭력에 신음하는 어떤 상황이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는 그거에 대한 무슨 책임을 졌으며 무슨 반성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앵커님한테 1억만 저한테 주시면 제가 2억으로 불려드리겠다 그러고 1억을 날려먹었습니다. 그럼 그 1억을 갚거나 책임져 주지도 않으면서 1억만 더 꺼주면 내가 3억으로 늘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이게 뭐가 다른가 저는 싶습니다. 네, 자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은 청주 원주에서 지원 유세를 펼쳤는데요. 최근에 부정선거 의혹 영화를 관람한 행보를 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발목 잡지 말고 민주당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김문수 후보의 대선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전당대회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아직 경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문수 후보의 정치 성향이나 행보에 100% 동의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김문수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후보와 관련된 이슈가 뉴스의 중심에 오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든 정당인들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안철수 의원 참 열심히 한다, 호감이다라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도 거의 모든 부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고 김문수 후보와 계엄, 탄핵을 둘러싼 생각이 많이 다른 분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헌신하고 있잖아요. 후보가 결정됐고 국민과 당원이 뽑았으면 지금 노선 투쟁하고 자기 정치할 때가 아니라 그 후보를 빛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잠깐 내려놓을 때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의 저런 행보나 메시지는 지원 유세를 빙자한 본인의 다음번 당권 투쟁이다, 전당대회 사전 선거 운동이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수 결집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를 지켜보는 당원과 국민들의 눈초리도 결국 또 저기서도 주인공 병을 못 버렸구나라는 싸늘한 시선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비판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한 전 대표가 연일 윤 전 대통령과 제대로 절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너무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번 선거는 중도층 게임이잖아요. 중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그거와 동반 공동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세력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제가 잘못한 거를 미래의 어떤 다른 블러핑이나 사기로 덮으려고 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양치기 소년이 왜 그 믿음을 주지 못했을까요?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 자기 쾌락만을 위해 남을 이용하려고 들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이에요? 예? 민주당은 피해를 본 정당인데, 예? 국민과 함께 피해를 본 정당인데 왜 거기에 책임져야 될 사람을 왜 글로 보냅니까? 예? 본인들이 같이 책임을 져야죠.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 32%, 이준석 후보가 10%, 권영국 후보 1%로 집계가 됐는데 눈에 띄는 게 이재명, 김문수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줄었다는 점,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처음으로 10%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여전히 격차가 좀 있는 편이지만 이 격차가 주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전화 면접 조사인데요. ARS 복수의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차이에 격차가 훨씬 더 좁게 붙어 있는 결과들도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 수치는 언급하지 않더라도요. 네. 결국 김문수 후보의 추격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지고 대선이라는 것은 국민의 관심사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하루 이틀만 해도 판세가 변합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대선 때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인 일주일 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좀 넉넉하게 앞서는 지지율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주일 뒤에 뚜껑을 열어보니 0.7% 근소한 차이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두 자릿수 이상으로 차이가 벌어지지만 않는다면 일주일 안에 1% 이내로 얼마든지 박빙 승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지난 대선에서 한번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목표도 다음 주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기간 마지막까지는 한 자릿수 내, 한 5% 안팎의 오차 범위 내로 접전 구도를 만들면 남은 일주일의 미공표 기간 동안은 역전을 시도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겁니다. 과연 두 번의 TV 토론이 끝난 뒤에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지 그 추세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8일에 첫 번째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사된 결과거든요. 어떤 흐름이 반영됐을까요? 글쎄요, 이게 기본적으로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중도를 조금 잃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40, 40, 20 정도로 기본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양쪽 진영이 한 40 정도.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은 40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냥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거의 막바지로 가면서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되는 게 49%였었잖아요. 예. 이거는 중도가 거의 그래도 뭐랄까 우리가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본 것만큼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중도 게임에서 이기고 있다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자, 김문수 후보의 32%와 이준석 후보의 10%는요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이걸 같은 바구니에 놓고서 그 같은 경향성을 가진 지지층으로 보는 것 자체가 착시고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일화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가 특단의 대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국민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 50세 미만으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네, 40대 총리론을 꺼내 들었는데 뭐 누구를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뭐 많은 사람들이 좀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실 다른 언론사에 인터뷰하러 온 이준석 후보를 잠깐 만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총리님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농담을 주고받은 건데 예. 어쨌거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직 제외하고 뭐든 다 준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겠죠. 오늘 뭐 당권을 주니 많이 이런 논란도 한바탕 정치권을 시끄럽게 휩쓸었는데 예. 당권이 문제가 아니라 당권이야 당원과 국민들이 선출하는 거지만 당권 할아버지들 못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DJP 연합을 예로 들어보면 총리 자리뿐만이 아니라 내각 인사 절반의 추천권을 김종필 총리에게 줬잖아요. 그런데 그 DJP 단일화를 가지고 뭐 야합이다 뭐다 왜 거래를 했느냐 진보 진영에서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성공적인 민주적 정권 교체 사례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론 완주하겠다라는 이준석 후보의 의지를 저도 존중하고 그 심정을 100분 이해합니다만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조건 없이 이준석 후보가 지향하는 가치도 우리가 담아내겠다라고 설득을 해야 하고요. 그런 진정성 어린 설득이 계속될 때 설령 정치적 단일화가 성사되지는 않더라도 국민들께서 그래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 저렇게 진정성 있는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좀 밀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일화와 관련된 구애는 저는 선거 마지막 날까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는 40대 총리론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또 저는- 당권 제안서에 파열음이 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그 김문수 캠프에요. 좀 영리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일화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예. 한쪽이 한쪽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40대 총리론을 얘기하면은 그게 아니라 너네가 독자 세력을 가지고 일종의 공동정부나 연립정부로 가자라는 느낌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영리한 사람이 하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런 발언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일화를 자꾸 주장하는 거는요 맞지가 않아요. 생각도 너무 다르고 아까 지지층도 제가 경향성이 너무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10%를 그대로 당신들의 영역은 인정을 다 해줄게. 그대로 와. 대신에 이게 단일화가 아니고 통합이 아니고 흡수도 아니고 이거는 독자적으로 있으면서 우리 거와 뭐 우리가 가져올 것을 예. 나눠서 분점해서 같이 하자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약간 좀 영리해 보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그렇지만 이것이 국민들한테 또 거래로 비춰지면 그것을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그 실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중요한 신념이나 철학을 버릴 것이냐 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뭘까요?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저는 그 민심의 풍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영리한 어떤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일단은 이준석 후보의 결단이 중요한데 이준석 후보가 이 얘기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예,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완주를 선언을 했습니다. 단일화 거부를 굉장히 분명히 하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거든요. 일단 1차 TV 토론 이후에 이준석 후보는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에 예. 두 번의 TV 토론 기회를 잘 살려서 본인이 어디까지 지지율을 높일 수 있나 보고 싶겠죠.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매우 조심스러워야 하는 게 일방적으로 이준석 후보에게 뭐 사퇴해라 양보해라 그런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고 봐요. 제가 만약 저는 지금 전직 최고위원이고 현재로서는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고 있지만 만약 선대위의 전략을 짠다면 네.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지 않아도 김문수 정부에서는 이준석을 40대 국무총리로 우선 검토하겠다. 이런 메시지 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나 조건으로 느껴지지 않게 예. 그만큼 이준석 후보가 보여준 정치적 역량이나 이준석 후보가 소화하는 아젠다들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수용하겠다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야 일단 지금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거부감이 옅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너무 급하게 생각하거나 조급하다가 오히려 이를 그르칠 필요 없이 정말 진정성 있게 지금 선거 때문이 아니라 향후에 정부에서
단일화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는 협치를 위해서 개혁신당과 공동정부를 구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완주 의지가 저는 100% 진심일 거라 봅니다만 정치는 생물입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기도 하죠. 만약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합산했을 때 예.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결과가 여론조사 공표기간 막바지에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정치인이 밀어붙여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단일화해라. 이 요구를 이제 세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국민의 요구 앞에서는 정치인들도 다시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김문수 후보가 여유와 좀 진정성을 가지라는 점, 그리고 어떻게 될지 전망까지 짚어주셨고, 역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상당히 지금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망까지 짚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 전략이고 예. 자기를 강화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흐름의 변화는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단일화가 나에 대한 스토킹이다라고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서 예. 그거에 대한 그 완벽한 거부감이라든가 뭐 분노라든가 이런 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이게 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공동정부나 연립정부의 형태라면 고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저는 이런 겁니다. 그 이유가 이재명을 막기 위한 거라면 그러면 윤핵인을 막기 위한 국민의 뜻은 훨씬 클 거거든요. 이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내란 혐의 이거보다 더 큰 범죄 혐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국민과 역사에 대한 배반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모르는 척하고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으니까 가겠다. 그 방향으로 가겠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젊은 이준석의 정치는 남아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제가 국민들의 마음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지금의 시대 정신은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내란 혐의 세력에 대한 심판, 지난 정권에 대한 심판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께 단일화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대선까지 11일 남았네요. 반환점을 돌아서 후반부에 접어든 대선 레이스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